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으로 SOS랩 자율주행 관련주인지 로봇 관련주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몇 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원을 연장해 나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GF라고 하는 에이다스 글로벌 1위 기업이죠. 2.6조 원의 인수 자금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전장 사업 쪽으로 더 분위기를 고조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SOS랩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라이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간단하죠.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다. 하지만 최근에 이 주가가 어떤 사업 내용 때문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라이다에 대한 내용보다는 왜 오르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대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꼭 눌러주시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SOS랩 현재 12월 29일 좀 전에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14,700원인데요. 오늘만 11% 상승했는데 이게 오늘만 있었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2,600억 원을 좀 넘고 있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1,700만 주가 살짝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정지성 이분이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19.19%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정지성 대표이사의 이 사진인데요. 썸네일에도 썼지만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밝은 인상이고요. 진취적이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켠 김에 한번 보자면요. 엔비디아가 인정한 SOS랩 방산 산업 안전 진출한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엮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미국 엔비디아도 SOS랩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3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해 올해 시범 차량에 라이다를 넣으며 파트너로 등록을 했다. 향후 엔비디아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내용 때문에 SOS랩이 엔비디아와도 엮이는 내용으로 뉴스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기업 개요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를 봐야겠죠. 재무는 상장 이후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이고 부채 비율도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환사채를 430억 원 발행한 내용이 있어요.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할 것 같은데 430억 전환사채 뭐 때문에 받았냐, 운영자금 때문이냐 뿐만 아니라 굵직한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소니에게서 거의 의존하고 있었던 스패드라고 하는 일종의 센서입니다. 이 빛을 활용해서 측정 데이터 값을 얻는 칩이에요. 이 반도체 칩 센서인데 그거를 기존에는 소니에서 이제 대부분 의존을 했었던 것을 SOS랩이 이제 라이다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스패드라고 하는 라이다의 핵심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팹리스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전환사채 430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연매출 가이던스만 나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분기 실적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109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동은 아나텍 쪽으로 10억 원의 계약 공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ML 시리즈죠. 3D 라이다. 3D 라이다 납품에 대한 계약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공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4분기 실적에 무언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70억 원가량의 매출이 나오려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다 받아도 10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에서 전망하는 이 109억 원의 매출이 뭐 어떤 내용 때문에 나오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출의 외형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얘가 타겟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로봇과 자율주행이 핵심 타겟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언가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은 기대감을 두되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실적 전망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라이다가 뭔지 모르겠다, 레이다가 뭔지 모르겠다, 관련 용어들 모르겠다 하시면 사업 보고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라이다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라이다는 고정형 라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기계식 라이다. 이거 기계식이라고 쓰는데 뭐 회전형 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라이다 하면 사실 요런 라이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회전형 라이다인데 여기 안에 이렇게 모터가 내장이 돼 있어서 이게 뺑글뺑글 막 도는 거예요. 360도 회전을 해서 여기에서 촬영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회전형 라이다였는데, 이 회전형 라이다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식 라이다고요. 고정형 라이다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장점은 여기 안에 회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동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터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모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부품값에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구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크기도 작아져서 외관상 디자인적인 측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각이 좁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360도 화각을 다 커버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겠죠. 일단은 고정형과 기계식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하고 있는 이제 SOS랩의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당연히 이 두 개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이 스마트 시티. 여기 보면 이렇게 CCTV처럼 통행량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자동차의 유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스마트 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이 데이터를 요 라이다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산업 안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들이 필요할 겁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시설물들은 안전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이런 산업 안전 시설에 지금도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요 웨이퍼 이송 장비들 여러분들 보시는데, 자, 이런 로봇들 안에도 마찬가지로 2D 라이다가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3D 라이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2D 라이다가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반도체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안 경계 감시는 우리가 뭐 원초적으로 봐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자, 이러한 라이다의 주요 응용 분야에 SOS랩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으로 보면 일단 자율주행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각받고 있는 사업이 로보틱스 쪽입니다. 로보틱스는 공장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휴머노이드 내지는 AMR, AGV 이런 쪽으로, 반도체는 OHT까지 나왔죠. 아까 그 천장에 매달려서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그 장치를 이 OHT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장비에 라이다가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내 반도체 공장에 OHT에 라이다를 적용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추돌 방지, 장비 간의 추돌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 스마트 시티 사업 쪽으로 가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뭐 공항 주차장 쪽에 카메라로 CCTV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 말고 라이다가 채택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대의 차가 주차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 갖고 있는 한계를 라이다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 실제로 여기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ML 시리즈와 GL 시리즈 이렇게 두 개의 제품군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ML 시리즈죠. 이건 3D입니다. 3D 타입의 솔리드 스테이트 고정형 라이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GL 시리즈, 요거는 2D 기계식 라이다죠.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나 뭐 반도체 이런 쪽 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2D 라이다입니다. 3D뿐만 아니라 2D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 도메인별로 이렇게 지금 채택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매출 실적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적을 보시면 일단 두 가지 큰 축으로 해서 모빌리티, 인프라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로 들어가는데, 기타도 매출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여기 최근에 나온 게 요거죠.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일단은 모빌리티 쪽의 합계를 보면 29.6%가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센서 판매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스마트 시티, 산업 안전 보안 쪽으로 보시면 이쪽 매출 비중 합계가 49.8%. 그러니까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 쪽보다는 인프라 쪽의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도 20.5%로 제법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온 쪽을 봐야 되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매출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앞으로는 매출 비중이 늘 곳, 이쪽을 우리가 모빌리티 쪽으로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게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안전 보안 스마트 시티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매출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재료 이제 매입 현황들을 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이 스패드가 나와요. 이게 매입 비중이 한 40% 원가 비중을 차지한다. 라이다의 생산 비중에서 말이죠. 근데 보면 소니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입 매입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추정하건데 이거는 소니 일본에서 직접 수입을 해오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 뭐 이런 국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거점을 둔 소니 코리아 같은 데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단이에요. 작년에 1억 7천만 원 정도 이 스패드 장비를 매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업 보고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고 가동률을 보시면 지금 ML 시리즈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23년도에 27%에서 다음 연도에 46%로 늘더니 지금 가동률이 한 62%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절대치를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여기 절대치 생산 실적을 보면 소폭 늘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동률 자체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만들었던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우리가 봤지만 매출액과 비슷한 가동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GL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뭐 3D 타입이든 2D 타입이든 가동 자체가 실적의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이 정도로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몇 개 좀 볼 텐데요. 먼저 이 뉴스를 보시면 현대 자동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에 라이다를 공급한다. 자, 여기 보면 현대 자동차 그룹 하니까 마치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로보틱스 랩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솔루션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로봇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도 중요한 축으로 가져가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 로봇 관련된 사업도 핵심 축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SOS랩의 강한 주가 상승은 자율주행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이 부각을 받는 거죠. 많은 관련주들이 이 자율주행 시장 내 좋은 뉴스로 인해서 올라갔고 SOS랩도 물론 연간 접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SOS랩의 프리미엄은요. 자율주행에 대한 건 기존부터 탄탄하게 잘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 이게 사실은 밸류를 적용하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일 텐데 여기에 있어서는 로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만으로는 라이다라는 약간의 차별점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봇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현대차 그룹의 밀접한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쪽으로도 아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다라고 저는 유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이거는 미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보안과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제약 그리고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장선으로 라이다마저 지금 중국의 라이다 시장이 상당 부분 많은 공급망을 뺏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보센스라든지 중국의 허사이 같은 라이다 대표 주자들이 미국의 생태계 안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보안 이유로 지금 라이다 퇴출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뉴스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SOS랩과 현대모비스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부각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SOS랩, 현대모비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라이다 관련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현대모비스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 뭐 액추에이터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지배력 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라이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SOS랩은 그게 아니죠. 얘는 그냥 DNA 자체가 라이다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SOS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양 매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현대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현대차 쪽으로 헤드램프 우리가 영상 서두에 처음에 나왔었던 그 제네시스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네시스 이 헤드램프에 SL이라고 하는 이 부품 회사가 헤드램프를 납품을 하는데요. 그 SL 쪽에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SL이 직접적으로 SOS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두 회사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SL은 현대차의 가장 핵심적인 밴더 역할을 한다. 그런 걸 봤을 때 SOS랩은 당연히 현대차양 매출 기대감에 이런 연관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로봇으로 지켜보자라고 했었던 SOS랩이 너무 독특하게 나사에서도 이 발키리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생소한 뉴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나사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발키리에 SOS랩의 라이다가 여기 보면 구매 계약 직전까지 갔다. 이게 참 애매한 뉴스예요. 단독 보도이기도 하고요. 그냥 참고로 봅시다. 구매 계약 직전까지 갔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데 나사가 얘네 라이다를 눈독 들이고 있다. 이거는 중국 거 쓰기 싫다는 거예요. SOS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 거 싫으니 니들 거 가져와 봐라. 니들은 안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SOS랩은 엔비디아마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요 웨이퍼 이송 장비,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뉴스는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인데요. 소니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SPAD, 스패드라고 하는 라이다의 핵심 부품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4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정지성 회장이 지분이 19%로 확인했죠. 이게 만약에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19에서 14로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는 지금 끝난 상황이지만 이게 왜 받은 거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소니의 의존도가 높았던 라이다의 원가 비중 40%까지 차지한다고 했었던 광센서죠. 이 스패드라고 하는 칩을 자체 내재화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자, 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OS랩은 일본 기업인 소니로부터 스패드를 공급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스패드를 내재화할 경우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스패드는 라이더 생산 비중의 40%를 차지해 내재화 시 원가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본격화하기 위해서 4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 고성능 반도체칩 팹리스 사업 본격화. 이 팹리스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스패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스패드는 라이다 외에도 드론, 모바일 기기의 3D 스캐닝,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에 정밀한 거리 측정 및 공간 인식이 사용된다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이 펫스캔은 우리가 그 검사 받을 때 정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암이 전이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스캔 장비죠.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광통신 분야에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로봇 등 피지컬 AI 기반 전반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센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으로 이미 430억 원을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소니의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얘네가 내재화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단순히 라이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라이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는 움직임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타겟하고 있는 게 단순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면 뭐 드론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위 뭐 이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산업군들이 미래 산업을 겨냥을 했을 때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보안 관련해서 찝찝한 중국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디 걸 쓰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상장한 회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를 예를 들자면 현대모비스는 라이다로 테마를 받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DNA가 자동차 부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라이다의 DNA를 가장 세게 받는 창장주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SOS랩이 단연 탑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볼 때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이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트 분석을 좀 보면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죠. 지금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합니까? 산업의 흐름 다 봤고요. 관련 종목들 최근에 단계적으로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로도 만들어 드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율주행을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에 삼성과 현대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뿐입니까? 삼성과 현대차가 자율주행만 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로봇을 하고 있잖아요. 로봇에 나사 또한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했던 라이다 센서. 자, 이게 SOS랩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워닉홀딩스, 뉴로메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들 누구를 갖다 대도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은 없어요. 그만큼 기술 교환이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 걸 쓰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보안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 글로벌 시장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SOS랩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쇼츠에서 노골적으로 3개 종목을 얘기했어요.
퓨런티어, YJ링크, 그 다음에 뭡니까? SOS랩. 슈어소프트는 너무 좋고 이미 날아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나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하고 오늘은 모트렉스, 오비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도 좋지만 일단 무조건 대장주는 현대오토에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쪽의 수혜주 SOS랩이 지금의 위치가 대부분의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고 있고요. 장기평선 넘어갔고 최근에 거래량들이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주봉으로 보면 인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시점에 영상을 찍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면 적극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11%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긴 한데 전체적인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아직 흑자 전환도 이루지 못했고 산업은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로봇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매출이 나오고 있는 산업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장을 겨냥하고 인프라 산업 쪽에서도 50% 가까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면서 430억 원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내재화에 대한 소니의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스패드, 이 광센서 칩 쪽으로 팹리스 사업을 내재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 뭡니까? 미국이 라이다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실적은 안 나옵니다. 긍정적인 흑자 전환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비중 그리고 분할 관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의 참고 목적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된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이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텍이 올해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율주행 해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날아갈 수 있도록 좋은 수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